안녕하십니까. 저는 18살 박형주입니다. 전자음악을 사랑하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입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의 삶과 지혜를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토크멘터리 유후. 궁금한 당신은 누구신가요? 최근 우리 지역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음악 학교죠. 영국의 길드홀 음악 연극 학교에 합격자가 탄생한 건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화제의 주인공 만나봅니다. 18살의 전자음악 작곡가이자 곡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분입니다. 박형주 군 만나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음악 프로듀서와 사운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박형주라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영국의 길드홀 음악 연극 학교 어떤 학교인지 소개랑 또 자랑도 좀 해주신다면요. 이제 저희 길드 음악 연극 학교 같은 경우에는 런던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굉장히 영국에서 오래되기도 하고 유서 깊은 음악 학교이자 연극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극이나 배우 쪽으로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학교라서 동문으로 데니얼 크레이그님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비틀즈,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밴드잖아요. 이제 그 비틀즈의 앨범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알아요. 그 네.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곳이 에비로드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비틀즈의 명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비틀즈와 함께 프로듀싱을 담당하셨던 프로듀서님도 저희 학교 동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그럼 형주 군의 전공은 뭐예요? 제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작곡하는 것 중에 특히 전자음악 분과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는 분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클래식 악기나 뭐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은 아는데 전자음악은 약간 생소한데 혹시 뭐 EDM이나 테크노 이런 건가요? 네, 이제 EDM이나 테크노도 전자음악의 한 분류이기도 한데요. 이제 전자음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컴퓨터 안에서 DAW라고 불리는 이제 그 디지털 워크스테이션을 통해서 곡을 쓰는 것을 전체적으로 전자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형주 군이 길드홀 말고도 굉장히 많은 학교에 또 합격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어디 합격했는지 알려주신다면. 길드홀 외에 붙은 학교 2곳 정도가 영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데요. 이제 한 곳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제가 아는 그 존스 홉킨스 맞나요? 네, 어머. 이제 존스 홉킨스 음대에 피바디 음악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약 연간 12,500불 정도의 장학금을 받고 합격을 했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음악원에 연간 3만 불 정도의 장학금을 받고 합격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미국에 정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음악학교에 장학금까지 받고 합격을 한 건데도 네. 영국의 길드홀을 선택한 거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길드홀 음악 연극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수와 학생 간의 비율이 이제 교수 한 분이 담당하시는 학생들의 수가 현저히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위상을 가지신 교수님들께서 학생들 개인에 조금 더 밀착된 형태로 이제 개개인의 목표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학습을 주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길드홀 음악 연극 학교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음악학교 또 심지어 해외 음악학교니까 우리가 아는 입시랑은 좀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네.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길드홀 음악학교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가 있었었는데 제가 붙은 다른 학교도 물론 1차, 2차가 있었지만 길드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별했던 게 있었거든요. 어떤 게 특별했어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낼 수 있는 곡을 제한을 안 두거나 좀 5곡에서 많으면 10곡 정도까지 받는 학교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길드홀 같은 경우는 딱 3곡 정도와 이력서 그리고 곡에 관한 설명 정도밖에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차에서 서류 전형을 붙더라고 해도 면접 이전에, 면접 일주일 전에 이제 주제를 주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간 곡을 완성을 해서 면접 전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오늘 형주 군을 만나기 전에 1차 때 냈던 그 곡 중에 하나를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네네.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잘못된 거 아니죠? 지금? 아니에요. 의도하고 넣은 소리인 거죠? 네네. 방금 그 부분도 일부러 확 분위기 반전을 준 거예요? 네. 오. 이제 사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인 곡이라 얘기할 거가 좀 많은 곡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이제 전자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 제가 들었던 느낌은 뭔가 난해한데 네. 중간중간에 반전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많은 곡이라고 느꼈어요. 네. 맞나요?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었던 이상의 시집에서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기법에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거를 좀 음악적인 맥락에서 표현을 해보고자 썼던 곡이거든요. 노래 제목은 뭐예요? 이 곡의 제목은? 이 곡의 제목이 그래서 의식의 흐름입니다. 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곡을 들을 때는 4분의 4박자로 된 곡들이 많잖아요. 그 4분의 4박자 이외에 제가 기억하기로 8분의 15박을 썼었던가 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박자 체계도 뒤틀어보고 기승전결이 확실한 화성 체계보다는 좀 더 그걸 모호하게 만드는 화성 체계를 채택함으로써 이제 굉장히 제 머릿속 안에 있는 그 의식의 흐름에 말 그대로 들어올 수 있게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곡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상의 시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 중에 하나로 네. 손꼽히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시가 해석이 그럼 됐던 거예요? 형주군한테는? 이제 사실 이상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이상의 시를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거나 이상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상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시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알게 됐을 때랑 몰랐을 때 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에 관해서 계속 생각을 키워 나가는 과정이 저는 난의 시를 읽는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곡할 때 그냥 그런 음악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문학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ACC에서 굉장히 좋은 전시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굉장히 좀 현대적인 전시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일정 부분은 난해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전시들을 가서 보면서 또 영감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국내 현대미술의 거장이신 김환기 님이 직접 어머. 세우신 미술관이 있거든요. 네. 네. 환기미술관. 네네. 이제 환기미술관도 자주 한 번씩 이제 환기를 하러 갔었던 것 같아요. 재치까지 만점이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음악은 만들어야 1차를 통과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2차 때는 방금 잠깐 설명해 줬는데 네. 면접 보기 일주일 전에 주제를 주고 곡을 네.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네. 일주일 만에 이게 가능해요? 저도 그래가지고 곡을 좀 쓰고자 며칠 밤새고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았는데 사실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현대음악의 시초죠. 그러니까 진짜로 정기적으로 사운드를 받아서 녹음을 해서 컴퓨터에서 그걸 만질 수 있게 되던 시절에 구체음악이라고 하는 현대음악의 한 분류가 생겼었어요. 구체음악? 네. 네. 이제 우리가 음악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악기들 이외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리들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녹음해서 그것들을 일련의 음악적인 맥락 안에서 입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소리를 가지고만 음악을 만들어라가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형주군이 만든 그 면접 때 만들었던 노래도 네. 미리 받아놨어요. 이것도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입으로만 낼 수 있는 소리. 이 부분이 지금 목소리 들어간 거죠? 네. 다른 소리들도 전부 목소리를 가공해서 만든 소리긴 해요. 아, 그래요? 네.
뭐라고 속삭이는 것 같은데 네. 맞나요? 그것도 설명할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오. 제가 감상평 얘기해도 되나요? 네. 제가 들었을 때는 초반에는 뭔가 좀 어둡고 우울하고 불만이 가득한 느낌에서 네. 점점 좀 밝아지는 느낌? 네, 이제 음악적으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곡이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제 곡 제목이 옴팔로스라고 하는 이제 정확히 말을 하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왔던 세상의 배꼽을 부르는 이름이 옴팔로스거든요. 세상의 배꼽. 네. 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기상으로 19살에서 20살, 20살로 넘어갈 때 썼던 곡이라서 이제 제가 19살에서 20살로 넘어갈 때 느꼈던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들을 좀 녹여내고자 배꼽이 사실 세상으로 나올 때 이제 이전에 있었던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자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랑의 단절이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자 곡 제목은 그렇게 지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좀 속삭이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들렸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옴팔로스라고 하는 동명의 소설에서 좋아하는 부분을 가져다가 그거를 한번 불어로 번역기로 돌렸어요. 불어? 네. 프랑스어? 네. 네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직접 녹음을 한 다음에 이제 굉장히 작은 조각으로 오디오를 나눠가지고 무작위로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녹음을 한번 쭉 하고 그 음을 따서 여기저기 그냥 붙이듯이 네네. 근데 콜라주 기법이라고 하나요? 콜라주 기법이라고 사실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면접 때 이제 이 곡에 대한 설명도 하셨을 거고 네. 어떤 질문을 또 받았어요? 이제 면접 때는 사실 이론적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배경 같은 경우에는 곡에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설명 같은 것도 곡 관련해서 물어볼 때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라서 그 이외에는 음악적으로 이제 어떠한 그 도전들을 했었었고 그리고 음악을 어떻게 공부를 해왔었고 그리고 그 학교에 가고 싶은 이유와 내가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같은 것들을 많이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면접관들 분위기는 어땠어요? 면접 볼 때? 면접 볼 때 분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교수님들이 음악을 들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답을 들을 때도 표정 변화 같은 거 거의 없었어가지고 저는 사실 면접 끝나고 나서 좀 잘 못 본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좀 굉장히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얻게 돼가지고 행복했었습니다. 영국에 가서 그러면 면접을 본 거죠? 그 줌을 통해서 면접을 봤었어가지고 네. 이제 면접 24시간 전에 파일을 보내야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루 전에 보내야 되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면접 일주일 전에 과제를 주제를 주고 네. 하루 전에 교수님들에게 보내야 되니까 네.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 6일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죠. 와, 잠 못 잤겠어요. 제가 아직도 다크서클이 안 지워져가지고 그 이후로. 네.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해외 대학으로 유학 간 친구들 보면 어학원을 통해서 많이 가더라고요. 네네. 근데 잘 만나면 다행인데 좀 이상한 곳을 만나서 고생하는 친구들도 봤는데 형주군은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입시를 치렀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났던 유학원 측에서 뭐가 잘못된 건지는 어쩌다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내야 되는 서류도 제대로 제출이 안 되고 그 어학원 측에서? 네. 그래서 한번 실패를 맛보고 나서 그래도 그 뒤에는 다른 어학원을 통해서 수속을 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모든 거를 제가 직접 요청해서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천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이야기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다는 말이 네. 나왔는데 자퇴를 했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 9월쯤에 자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인문계를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병행하기엔 어느 정도 힘든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음악은 굉장히 정직하게 저는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곡을 쓰면은 쓰는 만큼 들고 이제 악기도 연습하면 연습하는 만큼 드는데 굉장히 순수하게 시간을 들일 만한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퇴를 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음악으로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퇴를 하기까지가 네. 너무 마음속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번 결단을 하고 나서 이제 자퇴를 하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 나중에 만약에 제가 자식이 생긴다고 하면은 자퇴는 좀 많이 갈릴 것 같기는 합니다. 왜요? 힘들었어요? 이제 저는 학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꿈이 있다고 해도 사실 최소한의 생활 패턴을 잡아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가 없어지니까 정말로 생활 패턴이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진짜로 완벽하게 잡아낼 자신이 없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말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저는 그래서 형중은 지금 만나보면서 예술가 하면 굉장히 좀 자유로운 영혼에 네. 뭔가 굉장히 감성적이고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공부도 철저히 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통 영감은 어디서 얻으세요? 영감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런 제 성향이 좀 많이 드러나는 음악을 쓸 때는 제가 최근에 봤던 책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들었던 음악들 그런 것들에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I see you out 처음 만난 낯선 도시에서 사람들 사이에 빛이 나는 지금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인디 락스러운 장르로 한번 깎아보고 있는 친구인데요. 최근에 이제 실리카겔이라든지 아니면 소네플이라든지 하는 여러 인디 밴드들 곡들이 인상적인 곡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곡들을 어느 정도 연습해보고자 습작을 써보기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곡입니다. 이제 보통 필요한 사운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좀 베이스가 필요하다 싶으면 베이스스러운 사운드를 깎아서 그리고 이제 뭐 또 새로운 악기가 필요하다 뭐 리드 같은 악기가 필요하다 하면 또 리드 사운드를 깎아서 쓰기도 합니다.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음악에 대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네, 언제부터 음악의 매력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1년 반 정도 살 때 이제 어머님이 학생 비자로 가셨었고 제가 거기에 동반 비자로 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들도 거의 없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전교에 딱 2명 있었거든요. 저 포함해서.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교 5학년 때, 5학년이었으니까 12살 때. 네, 이제 친구들이랑 막 이리저리 놀러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여러 가지 음악들을 듣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들으면서 아 이건 좀 이랬으면 좀 더 내 취향일 것 같은데 저랬으면 좀 더 내 취향일 것 같은데 이런 거가 맞물리다 보니까 아 이럴 거면 그냥 내가 직접 곡을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음악에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때 네. 왜 전자음악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작권이 없는 EDM 음악들이 좀 굉장히 많이 부상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던 아비치라고 하는 작곡가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의 곡 중에 하나 뮤직비디오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을 하나를 듣고 음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이었어요? 옛날에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분께 그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너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은 하고 싶은 것들은 뭐든지 해도 되는데 다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작곡가가
그런 결심을 하셨대요. 만약에 내가 죽는다고 하면은 내가 번 돈이 아니라 내가 한 행동들로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기를, 그거가 제 입장에선 정말 너무 좀 인상 깊었던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후로 이제 음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와, 근데 처음에 이제 작곡에 대한 지식도 하나도 없었을 거고 네. 음악을 뭐 배운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인문계를 다니면서 네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움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있으면은 우선 저는 어떻게 시작했었냐면 어떠한 곡을 쓰는 법 먼저 유튜브에 찾아보고 나서 거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부터 뭐 싹 다 모르니까 하나하나 그 이름 같은 거 영상에 나오는 거를 적어 내려가면서 이거는 어디서 구하고 저거는 어디서 구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습득을 해가면서 진짜로 그냥 박치기 하듯이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는 없을 수 있지만 뭐 서울이나 다른 데 가서 네. 선생님을 찾아서 배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왜 독학을 계속 하셨어요? 사실 이제 음악을 하면서 뭔가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이전에 안 들리던 새로운 것들이 들리는 그 경험 자체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뭔가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방법을 찾아보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 자체가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형주 군이 좀 작곡했던 노래 중에 네. 이 노래 좀 특별히 좀 의미 있다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다 이런 곡 있을까요? 약 1, 2년 전쯤에 미량아리랑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해서 그 썼던 곡이 하나가 있거든요. 아리랑 리베르타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미량아리랑의 멜로디를 가져와서 이거를 좀 여러 가지 장르로 표현을 해서 음악의 하나에 합쳐서 녹여내보자 라고 하는 약간 좀 음악적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느낌으로 좀 접근을 했었는데 음악적인 테마파크 밀양아리랑을 통해서 네. 일단은 밀양아리랑이랑 전자음악 신기한데 약간 이렇게 진짜로 말 그대로 놀이공원에서 나올 법한 사운드를 넣기도 했었고 또 그거 외에 제 특기인 전자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오케스트레이션도 해가지고 넣었었던 기억이 나는 곡이거든요. 근데 노래를 좀 들어보니까 약간 좀 너무 기쁘지만 약간 슬픈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맞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제가 웅장한 소리를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와 진짜 지금에 와서는 너무너무 이제 자랑스러워하고 또 뿌듯해하실 것 같긴 한데 부모님이 처음에 네. 음악한다고 뭐 고등학생 때 자퇴한다고 하고 네. 이랬을 때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 부모님 굉장히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부모님이 음악 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던 거는 있었어요. 반대 안 하셨어요? 정확히는 반대를 하긴 하셨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월드뮤직 쪽으로 칼럼을 쓰셨다 보니까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어떤 애환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잘 알고 계셨던 분이라 반대를 하시긴 했는데 제가 정말 고집이 센 편이라서 이것이 스탄게츠 앨범 중에 최근에 발매됐다고 나왔는데 아 그러니까 엄마 못 들어본 것 같아 이거 스탄게츠 거. 이거가 어니슈드 세션 코펜하겐 1977이라고 해가지고 1977년에 코펜하겐에서 연주된 곡들 이제 여러 개 녹음해가지고 모아놓은 앨범이거든. 근데 최근 발매됐다고 이게? 그거를 그러니까 1977년 이후에 이게 아직 앨범의 형태로 발매된 적이 없으니까 모아가지고 다시 발매를 한 거지. Ces matins sont trop pénibles. Quand même dehors le temps est gris. 우리 형주가 직접 음악을 만드니까 사실 뭐든지 직접 하는 사람은 정확히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옆에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형주가 못 보는 것도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어렸을 때는 제가 그 월드뮤직 전문가로 라디오 방송하고 이랬어가지고 이게 곡을 고르게 되면 애한테 제일 먼저 들려줬었거든요. 뭐 형조 이거는 탱고인데 뭐 느낌이 어때? 뭐 이러고 이거는 스윙인데 어때? 뭐 이러고 그래서 얘가 굉장히 꼬맹이 때 3살 4살 때서부터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게 있어가지고 작곡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서부터 거의 음악은 형주한테 생활화되어 있었던 거라. 이제 언제 입학해요? 이제 영국을 언제 가요? 학기 시작이 아마 9월 15일이었나 16일이었나 그쯤 될 거예요. 만약에 늦으면 9월, 뭐 빠르면은 8월, 7월 그때쯤에 영국에 들어갈 것 같은데 영국의 특히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한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모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좀 음악가, 어떤 작곡가가 되고 싶어요? 저만의 음악이 아니라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감상을 같이 나누고 새로운 감상을 머릿속에서 써내려갈 수 있는 음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오늘 너무너무 이야기 잘 들었고 몇 년 후에 영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전한 뉴스에서 우리 형조군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잘하고 와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니 와 모양이 되게 대박이다 정말. 우리 웬만한 데는 다 가봤는데 이런 여기 그러니까 저 나무 진짜 이쁜데. 저 나무에 기대서 사는 새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들 10년 뒤에는 아빠가 건강하지 않아도 자기 일 잘하고 그다음에 능력이 되면 다른 사람도 조금 도우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음반도 원하는 음악 스타일대로 해서 여러 장 냈으면 좋겠고 또 아들이 바라는 거는 아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여러 실력 있는 뮤지션들 발굴해서 좋은 프로듀서가 되기를 바라고 행복한 삶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제야 사랑해. 엄마 아빠가 응원할게. 응원한다.